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페렌츠바로스와 카라바흐입니다. 페렌츠바로스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에서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을 즐겨 구사하는데 바르가가 최전방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마무리 능력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무기입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박스 안에 침투해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팀 전체적으로 중원과 수비 라인의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전환 과정에서 잦은 패스 실수를 범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조셉은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컷백으로 공격폭을 넓히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에 노출되면 소유권을 잃는 경우가 많아 공격의 흐름이 쉽게 끊깁니다. 카니초프스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패스를 통해 경기 리듬을 조율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수록 전방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템포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면서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커버가 늦어져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잦다는 점은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반면 카라바흐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속도 중심의 축구에 특화된 팀입니다. 아쿤자데는 뒷공간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움직임과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을 갖춰 페렌츠바로스의 무너지는 수비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습니다. 안드라데는 이선에서 빠른 의사결정으로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고 곧바로 전방으로 배급하며 역습의 기점이자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보르헤스는 좌우 폭넓은 움직임을 통해 크로스와 연계 플레이를 전개해 공격 패턴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며 상대 수비를 단조롭게 대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카라바흐의 특징은 압박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롱패스와 빠른 템포 전환으로 압박을 우회한다는 점인데 수비에서 공을 탈취한 직후 몇 차례의 짧은 패스로 순식간에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돋보입니다. 더불어 교체 카드 활용과 체력 관리가 안정적이어서 원정에서도 경기 막판까지 전력을 유지하며 상대의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초반에는 페렌츠바로스가 홈의 기세를 앞세워 공세를 펼치겠지만 득점을 조기에 만들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술적 균열과 체력 저하가 겹쳐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카라바흐는 안드라데의 빠른 전개와 보르헤스의 측면 돌파를 바탕으로 꾸준히 흔들기를 시도하고 결국 아쿤자데의 날카로운 마무리가 승부처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카라바흐의 조직력과 전환 속도에서의 우위가 뚜렷해지고 이는 곧 페렌츠바로스가 버티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카라바흐가 후반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며 승리를 거둘 전망이며 두 팀의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다득점 경기가 될 여지가 큽니다. 종합적으로 카라바흐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츠르베나즈베즈다와 파포스입니다. 즈베즈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에서 늘 강력한 압박과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쳐왔습니다. 최전방의 다마야노비치는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지니며 단순히 득점을 노리는 타깃형 자원에 그치지 않고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리게 하면서 이선 공격수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루치치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과 전방을 활발히 오가며 박스 근처에서는 직접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합니다. 좌측의 카타이는 빠른 돌파와 예리한 킥력을 통해 경기 흐름을 단숨에 전환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홈에서 높은 점유율과 빠른 템포를 동시에 가져가는 즈베즈다의 공격 색채를 한층 강화합니다. 여기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제공권 장악력도 상당히 위협적이라 홈에서의 득점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포스는 4-3-3 포메이션으로 활동량과 압박은 나쁘지 않지만 세밀함과 집중력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많습니다. 드라고미르는 전방 압박과 넓은 활동 범위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지만 결정적인 순간 득점 마무리에서 기복이 커 믿을 만한 해결사라 보기 어렵습니다. 오르샤는 과거 K리그에서 증명했던 창의적인 패스와 순간적인 공간 창출 능력을 보여주지만 주변 동료들의 움직임이 부족해 공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원의 수니치는 빌드업을 이끄는 역할을 맡지만 빠른 템포의 압박 앞에서는 쉽게 흔들리며 공을 내주는 장면이 잦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관리가 허술해 후반부에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즈베즈다가 홈의 기세를 앞세워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파포스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마야노비치의 제공권과 카타이의 개인기, 루치치의 중거리 슈팅이 어우러지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전망입니다. 파포스는 드라고미르와 오르샤를 중심으로 간헐적인 역습을 노리겠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압박 강도에서 열세가 뚜렷해 경기를 끝까지 이어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차이가 두드러지며 즈베즈다가 경험과 조직력을 앞세워 승부처에서 확실히 경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경기는 지베지다가 홈에서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며 지베지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인저스와 클럽 브리에입니다. 레인저스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에서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초장부터 무너뜨리는 전략을 즐겨 사용합니다. 드세르는 측면을 넓게 오가며 순간적인 침투와 컷백으로 상대 뒷공간을 흔들고 이 움직임은 중원의 압박과 맞물려 빠른 찬스 창출로 이어집니다. 앤트맨은 순간적인 폭발력을 앞세운 직선적인 돌파와 박스 안집중력을 통해 공격에 날카로움을 더하며 디오만데는 제공권과 연계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공중볼 경합은 물론 이선과의 연계 플레이에서도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레인저스는 전방과 중원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공을 탈취한 직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빠른 전환 패턴을 자주 시도하며 홈에서는 이러한 전술이 더욱 강하게 발휘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클럽 브리에는 3-5-2 포메이션으로 맞서며 촐리스의 폭넓은 움직임과 컷인슛을 활용해 공격의 활로를 열지만 상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볼 소유가 불안정해 쉽게 차단당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베르망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를 통해 공격 기점을 만들어내려 하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라 압박 상황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의 바나케는 경기 흐름을 조율하고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저항력이 부족해 연결 속도가 늦어지고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브리에는 빌드업 과정에서 좌우를 넓게 활용하려 하지만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는 순간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며 전환 수비 속도 역시 늦어 상대의 빠른 침투에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더구나 원정에서는 체력 관리가 불안정하게 드러나 후반전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집중력이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압박과 전환에서 확실히 앞서는 레인저스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세르와 앤트맨의 침투 움직임, 디오만데의 제공권 활용이 결합되면서 공격 루트는 더욱 다양해지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안정적인 우위를 점할 전망입니다. 반면 브리에는 느린 전개와 촐리스의 개인 돌파 의존도가 높아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압박이 강화되는 순간 전개가 끊기며 오히려 역습의 비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정 누적에 따른 체력 부담까지 고려한다면 후반전에는 경기 흐름이 더욱 레인저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맞대결은 레인저스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후반에도 안정적인 수비 전환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레인저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오사수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에서 특유의 빠른 템포와 폭발적인 전환 능력을 활용해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방의 음바페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뒷공간 침투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어 오사수나의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흔들며 경기 내내 위협적인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의 비니시우스는 특유의 드리블 돌파와 컷인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운 마무리를 통해 언제든지 득점 루트를 열 수 있는 자원입니다. 여기에 귤러는 중원에서 압박을 회피하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전방으로의 빠른 패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템포를 한층 더 빠르게 가져가는 핵심 축으로 기능합니다. 무엇보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가 경기를 주도하는 패턴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이를 버텨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오사수나는 마찬가지로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강팀을 상대할 때는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부디미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전방에서 기점을 마련할 수 있으나 강한 압박을 받는 순간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몽카yor라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수비 지원과 연결을 담당하지만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상대의 압박이 강화될 경우 패스 루트가 차단되고 팀 전체의 전진 전개가 느려집니다. 아이마르 오로즈는 패스 전환과 측면 지원에서 기여도가 있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가담이 늦어지며 측면 공간이 쉽게 열리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다가 경기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연속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많아 강팀을 상대로는 흐름을 지키기 어려운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의 핵심은 레알 마드리드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오사수나의 수비 블록을 흔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음바페의 뒷공간 침투와 비니시우스의 좌측 돌파 그리고 귤러의 빠른 전환 패스가 결합되면 오사수나 수비는 쉽게 압박당하며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사수나가 전반까지는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며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한층 더 공격 템포를 끌어올려 다득점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홈 관중의 분위기와 강한 압박 기조가 더해질 경우 경기 흐름은 더욱 일방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선수 개개인의 결정력 그리고 경기 운영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장악하고 후반부에 승부를 확실히 가져가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전술적 간극과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이번 맞대결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